안녕하세요. 보구여관 130주년을 축하하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준비해 주신 주최하신 의전원의 김경영 원장님, 또 후원은 제가 봤어요. 후원이 누구고 주체가 누군지. 주체는 의전원이고 후원은 우리 의료원의 김승철 원장님, 또 목동병원장 유강아 선생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 물론 제가 한 3년 반 동안 의대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이근우 선생님이 네팔 가셨는데 이근우 선생님의 사모님이 사회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이동원 교수님. 그래서 두 분이 아직까지도 네팔을 다니시면서 제가 네팔하고 뭐 할 뻔하고 한번 이제 또 제 연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다시 하면은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사회학 중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될까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때 이제 81년에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미국에다가 어플라이를 막 하면서 나는 니네가 준 사회학책, 그때는 영어책밖에 없었어요. 왜 영어로 된 원서를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은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는 막 발전하는 것 같아. 민주주의는 거꾸로 간다. 너네 이론이 틀린 것 같다.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막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간신히 갔어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에서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까지 준다고 해서 아싸 그러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그럼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경제 발전했고 그 과정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했고요. 졸업할 때는 제가 방년 28세에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이제 더 이상은 장학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살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한국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학위가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럼 미국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더니 학위가 없는데도 와라. 그래서 또 미국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 쓱 가가지고 6개월 안에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쫓겨난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테녀까지 받고 한 11년 봉직하다가 이화대학에 97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 마침 국제대학원이 설립이 되던 때라 저는 국제대학원으로 가게 됐는데 국제대학원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에서 준 이제 돈을 가지고 국제대학원들이 설립됐는데 이화대학이 국제대학원이 몇 등을 했을까요? 한 번 꼴등했어요. 그래서 꼴등해서 무지무지 야단 맞고 그래서 다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지 야단 맞고 열심히 해서 1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꼴등했다가 1등 해가지고 끝날 그 펀딩이 끝날 때까지 계속 1등하고 5년 1등하고 끝났어요. 2000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 1등이다. 그 결과밖에 없다 그러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국제개발협력학이라는 분야를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학은 뭐냐면은 아까 신상진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하신 봉사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월급도 받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학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는가.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그 다른 빈곤한 국가,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학부모님들이 국제대학원 같이 비싼 학교에 오는데 애가 갑자기 개도국 간다 그러고 뭐 우즈벡 간다 그러고 그래서 걱정들 하신 부모님들이 전화하시면 이게 봉사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원조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좋은 분야다를 설득해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서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또 뿌듯한 그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보구여관 그 130주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난 한 3년 반 동안 게이츠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의대에 가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 한 반들은 저희 연구팀에 같이 계신데 소녀 건강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 건강에 대한 주제를 잡고 나니까 이게 보구여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주시면 그러면 그 보구여관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과연 어땠을까? 그것부터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유경환 선생님이 보구여관 자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회상이 어땠는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조선시대 말에 유교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극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여자들은 거의 소외되어 있었고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이화가 왜 여자 학교가 됐냐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7세부터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을 가르치려면은 떼어나서 여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자들은 외출할 때 얼굴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이러고 다녔고 이거 사진 잘 보시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다 쓰개치마나 또 다른 이런 걸 가리고 다니고 낮에는 별로 외출을 못하고 양반집 이상은 사극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 의사한테 손을 맡기고 진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사극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로 매서 방 바깥에서 실을 막 뭐 임신 3주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그럼 조선시대에는 과연 여자들을 혹은 여의사들을 키우는 제도가 있었을까 봤더니 의녀 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종 6년에 보면은 의녀 제도를 신설했고 궁녀에게 의술을 가르친 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 대상은 주로 궁에 계신 왕비나 공주의 치료나 출산에 도움을 줬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혜택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시기에 전국의 의녀 52명을 세워서 22명은 궁에 배치하고 나머지 30명은 지방에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보면 궁에 있는 의녀를 제외하면 당시에 의녀 한 명당 283명의 여성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의료 체계예요. 저희가 그 여러 나라들의 그 경제 발전 지표를 볼 때도 있지만 의료나 사회 발전 지표를 볼 때 의사 한 명이 치료해야 되는 환자 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283명이라는 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평민 여사들은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요. 보구여관이 87년에 설립됐지만 그해 한 해 앞서서 이화 학당이 설립되고 그 또 한 학생도 첫 왔던 학생은 이 기록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하진 않는데 병원 문 앞에 학교 문 앞에 놓여진 어린 아픈 소녀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 86년에 이화학당이 설립은 되었지만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학교였대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갑자기 와서 학교를 연다 그러는데 여자애들 밖에 거리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얘네들을 갑자기 서양 선교사들한테 보낸다는 것이 부모님들이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소문이 이 선교사들이 여자애들 어린애들 오라고 하는 것은 간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 여자애들의 간을 꺼낸다 뭐 굉장히 기괴한 소문들이 많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픈 아이가 그 이화의 첫 학생이 됐는데 이 학생은 나중에 졸업한 기록은 없었대요. 그래서 아마 낳고 난 다음에 떠난 것 같고 그래서 그 보구여관하고 전 이화학당 설립이 물론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같이 아픈 소녀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보구여관이 87년에 설립됐다고 그러지만 그 앞서서 아까 시병원도 있었고 제중원도 먼저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그 병원들의 그 여성 환자들이 가긴 했지만 이게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8,000명이었는데 거기는 몇십 명, 몇백 명 한 이 정도였는데 그 87년에 보구여관이 설립되자마자 첫 2달간에 8,000명의
환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욕구는 있었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환자들이 다 여기를 몰렸는가를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와 보구 역사는 정말 한 명의 아픈 소녀로에게 교육과 치료를 해주기 위한 그런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앞에서도 많이 해주셔서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구 여관이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였고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손으로 라는 구호 아래서 의학 교육이 오늘까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평양에서 환자를 10개월 만에 3,000명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화의 역사를 보면은 그 헌신과 봉사가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찍 생을 마감하셨다고 해서 참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간호사들 배출한 걸 보면 제가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 두 분이 참 가슴에 짠하게 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김마르다 부인은 남편에게 콧등과 손가락이 절단되어 치료받으러 보구여관을 방문했다가 간호교육을 받게 되었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는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고 또 한국의 그 간호교육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이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그레이스 리 부인인데 이분은 노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양반집 교수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킨 게 아니라 어려운 데서 자라고 또 그런데 소명을 가진 귀한 그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또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 왔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 소녀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갑자기 이 소녀 건강에는 주제를 준 건 아니고요. 한국이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너네가 보건 분야에서도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는 연구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덜컥 받아왔어요. 받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경제 발전을 연구한 사람이지 보건에 대해서는 정말 일자무식인데 계속 저한테 이제 제가 개발협력 연구를 하니까 의료, 보건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 귀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준다 그래서 받아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목동으로 가서 선생님들을 좀 뵙고 목동 선생님들하고 좀 팀을 좀 꾸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된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국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어떤 보건 사업을 우리가 잘했는가. 그래서 저희가 뭐 했죠? 산하제한 가족계획한 거 그 다음에 그 기생충 퇴치 이런 거 쭈루룩 보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무슨 큐를 찾아볼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돕고 있는 원조 활동의 어떤 특징들이 있나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수 분석을 해서 그때 이제 하은희 선생님이 우리 권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조를 준 시점이 유상 원조는 87년, 무상 원조는 91년. 그래서 좀 짧은 역사지만 다 검토를 해보니까 보건 분야에서는 그냥 규모도 작고 내용도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와 별 다르지 않게 보건소 지어주고 와시 사업하고 그런 기생충 박멸해주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업을 전 세계에 펼쳐서 하고 있어서 별 큰 의미는 안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별 의미 없이 하고 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늘려야 함.
테마를 잡기 바람. 그래서 없다는 게 연구 결과가 됐어요. 사회학은 그게 좋아요. 없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한 게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계속 보니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이슈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열악한 이슈는 모자 보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maternal mortality하고 infant mortality가 가장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왜 안 잡힐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UN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국제기구나 공유국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18세 이상 성인 여성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근데 개도국 현장을 가보시면 우리 갔다 오신 선생님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세 여성은 개도국에서는 벌써 아기가 둘, 셋 달린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벤션이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녀를 길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프게 들은 거는 9살짜리 애가 아기를 낳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문제일까 생각했고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게 physiologically 어떤 그 컨디션을 여한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낳다가 엄마도 죽기도 하고 애를 낳아도 애도 굉장히 미숙아에다가 로우 웨이트에다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많고 또 죽음으로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소녀 건강이라는 주제를 잡고 난 다음에는 이 인터벤션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녀 임신과 출산을 방지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18세 이상은 프리네이터 케어부터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9세, 10세는 아기를 안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레미디가 굉장히 복잡하게 컴프리헨시브하게 가면서 교육, 영양, 보건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간 것이 이제 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연구를 2016년에 끝내고 지금 2단계 연구비를 또 지원받아서 2019년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보면 가장 취약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잠 보건이고 그 이유는 열악한 그 소녀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다. 특히 15세 미만 소녀들이 이게 의학적으로는 고위험 산모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위험 산모군 주로 고령 산모들을 생각하는데 개도국 봤을 때는 어린아이 산모들 15세 미만 산모들인데 이들이 출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에 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계를 통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이화가 보구여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구촌 곳곳에서 소외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소녀들과 소녀와 여성들을 위해서 연구와 행동을 또 통해서 실천을 옮겨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소녀 건강 테마를 잡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소녀 건강 문제를 젊은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소녀 건강 학생 논문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오셔서 다 평가도 하시고 그랬는데 개도국에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 나라에는 어떤 소녀 건강 문제가 있고 어떤 아주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서 저희도 참 감동을 받았고 그때 오는 학생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구나. 제가 평생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여학생,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 씨앗들을 제가 뿌리고 있고 또 앞으로 2019년까지 제가 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또 할 예정이고 또 이것에서 이제 이게 가지를 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가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그 청소년 임신율 같은 것도 보고 출산율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더 포괄적으로는 지금 청소년 건강에 대한 정의가 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저희가
physical, biological health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ocial, sexual, reproductive health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을 봤을 적에는 거기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열악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성별로 분리해서 보고 이 레메디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구여관 덕분에 저희가 이 신촌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목동, 이제 앞으로는 마곡도 되시겠지만 다 모여서 이렇게 정말 융합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남을 정말 이롭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